네, 유명한 사람의 평론이나 글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국방부 차관했고 국제정치 전문가면서 특히 안보 분야 전문가입니다. 텔레비에도 많이 패널로 출연하시고 그러신 분인데요. 문화일보의 칼럼을 기재하셨는데 요걸 제가 이 시기에 꼭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요, 김정은 전략은 비핵화 아닌 핵 강대국, 이런 제목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핵강국의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다. 걷는 정도가 아니라 핵강국으로 가는 큰 길을 질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는 질주하는 차가 일으킨 뽀얀 먼지를 뒤집어쓰고 말라가는 가로수 같다. 어쩌다 국가안보가 이 지경이 됐는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일주일도 안 돼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직후 우리 군 당국이 대통령에게 미상의 발사체라고 초기에 보고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노동신문을 통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하자 군 당국도 뒤늦게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우리 군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알 수 있는 경험을 가진 필자는 군 당국이 발사 초기 단계 그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몰랐다면 이전 정부의 합참 군 당국보다 탐지 시스템이 중대한 고장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상의 발사체라는 초기 네이밍에 문정부의 냉가슴 앓는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당연히 유엔 제재 위반이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완화에 목을 메고 있는 정부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 미사일을 쐈을까? 핵탄두를 가진 북한이 핵 강대국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미사일 기술이 필요하다. 사드, 패트리엇 등 우리 군의 요격 능력을 회피할 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발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핵탄두와 미사일 능력이 결합돼야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능력이 나온다. 핵의 전술적 사용 능력 정도가 핵강대국 도달 수준이다. 북한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핵강대국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북한이 핵강대국임을 과시하는 것은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요구하려는 전략적 배경 때문이다. 핵군축 회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골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아마도 텔레반이 미군을 철수시키고 아프간 정부를 붕괴시킨 일에 상당히 고무된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결심했을 것이다. 대선을 6개월 앞둔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 정부를 심하게 압박할 것이다.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되면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다. 미사일 발사 직후에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발해도 지원받는 북한이 무엇이 두려워 도발하지 않겠는가?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가는 핵강대국의 길은 직시해야 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이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안보실장을 지낸 정 장관이 김정은 입술에 의존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코미디 같은 답변을 언제까지 보고 들어야 하나? 정 장관, 김정은이 북한 인민에게 약속한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강대국이다. 백승주 전 차관, 백승주 교수,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잘 지금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통찰력 있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니까. 예. 이런데 말미에도 이 글에도 나왔지만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안보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거 처음 드문 일이에요. 안보실장 한 사람을 그 다음에 바로 외교부 장관에 임명한다? 드문 일인데 문재인이 왜 정의용을 안보실장에다가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렇게 김정은 입장에서만 대변을 하니까 외교부 장관에 앉힌 거예요. 백승주 교수가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예요. 결국은 핵 강대국의 위치를 만천하에 알리고 그걸 통해서 뜯어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고 남한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핵 강대국이 돼야만 미국과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핵 좀 포기하는 척하고 주한미군 나가라 요구할 것이고 주한미군 나가자마자 대한민국 먹으려고 그럴 것이고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평화 프로세스다, 종전 협상이다 이런 건 다 그거 사기 전술의 하나로 이렇게 스탈린도 그랬고요. 평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쳤어요. 히틀러도 그랬고요. 다 전쟁 광들은 평화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얼마 안 가서 바로 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화 얘기하는 사람은 왜 핵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렇게 인민도 굶어 죽는데 그건 평화가 아니죠. 먹겠다는 거예요.
돼요. 여기 쏘으면 안 됩니다. 쏘아주는 척 한다고요? 문재인이요? 왜 그렇겠습니까? 쏘아주는 척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약점이 잡혀서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첩보해준 고급 정보가 있는데 그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김정은에게 약점이 단단히 잡혔습니다. 약점은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받는 것도 약점이잖아요. 받는 거예요.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뭔가 줬다는 얘기인데 그거 큰 약점이죠. 나 이거 받았어. 오카간 까간 받은 거 뭐 얘기해도 김정은은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뭐 준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문재인이 젊었을 때 뭐 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대통령이 문재인이 된 다음에 받은 게 있으면 받은 거 가지고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도보다리에서 또 약속한 게 뭐 있어? USB에 뭘 담겨져 있어? 이게 다 하나하나의 약점이에요. 문재인한테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있겠죠.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고 핵강대국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절절절절 매면서 뭐 미상의 발사체 이런 햇소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을 외교장관에 꽂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도발을 하는데도 누구 성김이든 누구 만나서 북한에 퍼줄 것만 그저 상해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어떻게 하면 아이고 우리 퍼주는데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이것만 통사정하고 있어. 북한에 뭘 좀 주는데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약점이 덜커덩 잡혀 있으니까요. 나라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일당에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된다. 그러나 뒤에 또 피가 또 땡기는 것도 있고 피가 왠지 미국보다는 중국이 피가 땡기고 왠지 북한이 땡기고 우리 우파보다는 북한이 더 땡기고 우파를 택할래 북한을 택하려면 북한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뭐 미국하고 중국은 당연히 중국 택하고 피가 그쪽으로 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약점이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권 바꿔야 돼요. 정권 근데 뭐 선거하면 정권 바뀔 수 있다고요? 부정선거 안 되니까. 부정선거 급소를 요즘엔 제가 결론이 무조건 이겁니다. 부정선거 밝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윤석열 아니라 할아버지가 해도 홍준표 아니라 할아버지가 해도 안 됩니다. 부정선거 밝혀야 그런 의미에서 대선 토론 했는데 그저께 했는데 국민의당이에요. 황교안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냥 질문하더라고요. 황교안 대표의 선전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설령 본선 진출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이건 황교안 대표는 전 대표 이번에 큰일을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선 토론에서 그걸 주장하고 환기시켰다는 면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토론 이제 앞으로 할 때마다 황교안 후보는 급소를 찔릴 걸로 보이는데요. 그 급소를 다른 후보들도 좀 같이 찔릅시다. 자기들이 급소 맞는 건 줄 알아. 바보들. 자기들한테 급소 찌르는 게 아니야. 황교안 후보는 누구에게 급소 찌르는 거예요? 이재명 급소 찌르는 거, 문재인 급소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서들 어정쩡하게 그러고 있어들 다른 후보들. 황교안 화이팅. 자, 윤석열 등등 후보들 다 화이팅인데 자 급소 찔러서 이 정권 종식시켜야 돼. 정권 연장 끝납니다. 이런 거 안보를 봐서 안보가 제일이에요. 끝나요. 급소로 갑시다. 네.